자, 오늘은 그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 다항식을 이제 나누겠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뭐 다항식일 때, 뭐 단항식이 있을 때, 그 다음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일 때, 이런 뭐 나누기 형태로 이제 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건데, 자,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배우시는 문제가 이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이런 개념을 좀 따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숫자를 예를 들게요. 숫자를 예를 듭시다. 잠깐만요. 숫자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123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얘를 만약에 4로 나눈다 그랬을 때 그때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었죠.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박스를 치시고요. 그 나누는 대상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피재수라 그럽니다. 이 용어는 그냥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그냥 하나 들고 온 겁니다. 요즘에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누는 수는 일단 재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는 항상 바깥자리 가고요. 피재수는 요 안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용어가 요즘에 쓰이지 않는데 굳이 들고 온 이유는요. 그냥 부르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이렇게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부르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나누는 수를 우리가 재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재수는 1, 2, 3 요 안쪽에 박스 안에 넣게 되죠. 뭐 갑자기 뭐 이런 강의를 하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말씀드리면은 일단 4하고 일단 첫째 자리를 봅니다. 4가 1이 저 첫 번째 자리가 4보다는 작죠. 그래서 요 두 자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4로 이제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의 배수 4, 3, 12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가 얼마 되겠습니까? 요거 빼게 되면 나머지가 3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얘를 못 나누니까 일단 0을 쓰시고 그 다음에 0을 쓰시고 나머지는 3이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목이 얼마? 30이고요. 나머지가 4였다 라고 이렇게 보였었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일 때 우리가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제 문제로 잠깐 넘어가서 해볼게요. 예제 문제로 잠깐 넘어가서 얘기할게요. 그 여러분들 이제 책 넘어가 보시면은 잠깐 책을 넘어가셔가지고요. 28쪽 가봅시다. 28쪽에 개념책 그 14번이 있습니다. 그 가보시면 이제 1번 문제 이런 이제 다항식들이 나와 있는데 이때 이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써보십니다. 뭐냐면은 나눔을 당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재수라고 합니다. 피재수. 그 다음에 나누는 수 같은 경우는 재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듯이 똑같이 이렇게 박스를 하나 치시고요. 피재수가 이 박스 안으로 오게 됩니다.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이체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면 2x 플러스 1이라고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이걸 일단 정리를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일단은 나누기 하실 때는 깔끔하게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나눈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나누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다 어떤 수를 올려가지고 뭔가 이제 작업을 취하게 되는데요. 요 앞에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앞에 최고차항부터 계속 없애준다라고 보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앞에 숫자가 있죠. 이 앞에 숫자 2x라는 애가 있죠. 그러면 2x에다가 뭘 곱하면 4x 제곱이 될까요? 당연히 2x를 곱하면 4x 제곱이 되게 되죠. 근데 일단은 이 덩어리 자체랑 얘랑 곱한다라고 보시면은 일단 4x 제곱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하게 되면 플러스 2x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숫자에서 하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 빼줍니다.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얼마? 4x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또 하나 플러스 요 3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얘도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얘도 우리가 이제 없애줄 수가 있어요. 얼마? 마이너스 2라는 수만 들어가게 되면 최고차항을 없애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것도 이제 분배를 다 하셔야 된다. 하나, 둘 분배하셔야 된다.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이 두 개를 뭐 하신다? 뺀다라고 봅니다. 그럼 빼주시게 되면 이게 얼마 될까?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더하게 되면, 빼게 되면 플러스 5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때는 이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나누는 수의 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머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나누기를 그만할 때는 언제냐면은 이 제수의 차수가 나머지보다 클 때는 여기서 이제 스탑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없앨 수가 없으니까 곱해가지고 없앨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스탑 이렇게 해주시면은 몫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어로 쓰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쿼티엔트 이래가지고 QX라고도 이제 많이 씁니다. 몫을. 그래서 QX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몫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몫은 2x-2. 그 다음에 나머지는 리메이너라고 해가지고 리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RX라고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RX라고 쓰는 이유는 R이라고 쓰는 이유는 여기는 RX가 아니고 R이라고 씁니다. 자, R은 5라고 쓰는데 자, 몫은 이제 뭐냐면요. 왜 X를 이렇게 쓰냐면은 몫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X에 관해서 이제 구성되어 있죠. X로 이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QX 흡사 하나의 함수처럼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보셔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방정식으로 그냥 다항식으로 표현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몫은 앞으로 이렇게 쓸 거고 나머지는 remain으로 가지고 나머지는 r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아름답게 뭐 내림차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피제수는요 당연히 이렇게 또 내림차순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나누기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쁘게 하시면 이쁘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 안에 피제수를 써보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7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라 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앞에 항과 앞에 항을 이용해서 요 피제수의 최고차항 하나씩 없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한다고요? 그 피제수의 최고차항을 하나씩 없애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얘에다가 뭘 곱하면 얘가 없어질까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2x를 곱하시면 되겠죠. 근데 2x를 곱할 때, 자, 하나, 둘, 셋, 다항식은 다 분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곱한 결과를 요 밑에다 쓰시면요. 2x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x죠. 자, 6x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4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때 주의사항은 빼십시오. 빼시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13x하고, 자, 마이너스 3이 하나 내려옵시다. 내려왔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동차이기 때문에 또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상수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걸 또 빼주시면은 얼마? 4x.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 다항식에 나누기에서 그만할 때는요. 스탑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수의 차수는 지금 2차죠. 근데 여기 나머지의 차수가 몇 차죠? 나머지 차수가 2차죠. 그러면 제수의 차수가 나머지 차수보다 클 때는 항상 여기서 그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으시는 게 이렇게 적습니다. 책에다가 뭐라 적냐면 제수의 차수가 있습니다. 제수의 차수가 반드시 뭐보다 나머지 차수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씁니다. 나머지 차수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스탑 하시면 몫은 QX라 적겠습니다. QX는 뭐라 적었냐면 2x-3이라 적고요. 근데 나머지는 여기 상황에서는 나누는 수가 2차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1차가 나왔죠. 그럼 여기도 x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rx라 쓰시고요. 여기도 rx라 쓰시고 얘를 4x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된다라고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숫자 나누기랑 별반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그 밑에 확인 체크 문제들 있는데
3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32번 풀고 잠깐만 스탑하시고 풀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요. 자, 다시 앞으로 복습해 보시면 일단 여기 보시면 뭐 하신다고요? 일단 내림차순으로 먼저 정리한 다음에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나누어 묵과 나머지를 구한다. 그러면 이때 나머지의 차수입니다.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이 제수의 차수입니다. 제수. 나누는 식은 제수입니다. 차수보다 작을 때까지 나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나누기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렸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다항식의 나눗셈의 성질이 있는데, 다항식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 하면은 이런 관계가 성립된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잠시 빨간색으로 적으시고요. 책에다가 적으세요. 책에다가. 얘는 그냥 뭐라고 적으시냐면 항등식이다 라고 일단 적으십시오.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이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 나누기 3을 했어요. 10 나누기 3. 됐습니까? 그러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죠. 그러니까 즉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10이죠. 10. 아유, 10이 왜 여기 있지? 3이 여기 있죠. 10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몫이 3일 거고 나머지가 얼마?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검산식을 해보도록 하죠. 검산식이라는 건 10이라는 녀석은 몫과 몫입니다. 여기 몫과 제수를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검산식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다항식을 나누었을 때 이렇게 검산식으로 나타내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문자로 표현됐잖아요. 문자로 미지수로 이제 표현됐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게 계산이 바르게 됐다면 항상 성립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의 개념으로 나중에 또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의 차수는 항상 이 나머지입니다. 나머지의 차수는 항상 제수보다 뭐하다? 작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R이 0이면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방법이나 요 방법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조립제법. 자, 여러분 책 가시면은 어디 보시냐면 26쪽인데요. 26쪽에 있는 얘기는 조금만 하나만 더 해보고 좀만 해볼게요. 이거가 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잠깐만요. 여러분들 책 넘어가시면은 28쪽 갑시다. 28쪽에 필수의 15번 한 번 더 하고 갈게요. 자, 다항식이 있습니다. 다항식 A로 나누었을 때, 다항식 A입니다.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예요? 얘고요. 나머지가 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항식 A로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x 4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있는데요. 얘가 다항식 A로 나눴대요. 그럼 검산식 갑니다. 그러면 이걸로 나누었더니 몫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고요. 나머지가 얼마예요? 7x 그 다음에 플러스 10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A로 구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이거를 뭐 어떻게 값을 잡아 넣어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누기를 이제 하는 단계니까요. 일단 요 나머지를 양변에 뺍시다. 양면을 뺍시다.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됐죠? 그 다음에 7x가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8x 10이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시고요. 그때 a 곱하기 얼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봅시다. 이 식이요. a란 애와 얘란 애로 이제 곱해서 나타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 다항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으로 나눠 떨어지겠죠. 얘로 나누게 되면 양변을 똑같이 나누게 되면 나눠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A로 구하는 방법은 이 다항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뭐다? 몫의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거꾸로 쳐다봐도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왜냐하면 두 개 곱해서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을요. 이렇게 나눌 겁니다. 뭐라고요?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5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없애봅시다. 그러면 x제곱에 뭘 곱하면 x 4제곱 될까요? 당연히 x제곱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곱하게 되면 x 4제곱. 자, 분배합시다. 그러면 얼마 됩니까? 플러스 x 세제곱.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 어머, 선생님, 여기는 x 제곱인데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자리가 안 맞잖아요. 그죠? 자리가 안 맞는 경우에는 얘를 쓱 지우시고요. 쓱 지우시고, 여기다가 자리를 한 칸 띄워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1023을 예를 들어서, 이건 적지 마세요. 나눈다 그랬을 때, 이 자리를 비워도 0이라 그래서 여기를 안 적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의 의미는 0x 세제곱 이렇게 적으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자리 비우셔도 되고, 일단 칸을 맞춰서 이렇게 적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칸을 눌러서요. 3x 제곱, 잠깐만요. 이거 하나 치고 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5다라고 이렇게 적고 갑시다. 그러면 일단 계속합니다. 플러스 얼마? 3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를 이제 뭐 하게 되냐면은 얘네를 빼게 되면 뺍니다. 그럼 빼게 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빼게 되면 마이너스 6x 제곱, 하나 내려옵시다. 마이너스 8x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도 없애려면 마이너스 x를 요 앞에 최고차항에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 자,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하실까? 빼시겠습니다. 빼게 되면 마이너스 5x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되고 하나 내려옵시다. 마이너스 15가 이제 되겠죠. 그럼 이렇게 동차일 때는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갑니다. 왜냐면 얘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다 뭐 곱할까요? 마이너스 5를 한번 곱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5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이걸 빼게 되면 이제 0 나눠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0이면 나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A라는 N은 우리가 이제 뭐가 된다? A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건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귀찮죠. 그죠? 왜냐하면 자리도 맞춰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뭐 문자들이 일단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또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냐면, 조립제법 하기 전에 약간 조금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문자들은 어차피 다 이렇게 적는 건 맞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하냐는 방법이 있냐면 숫자로서 이렇게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는 수가 1, 1, 3이죠. 순서대로 1, 1, 3이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나누는 수인데요. 1, 마 3 이렇게 바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3차가 0이기 때문에 자릿수를 0, 그 다음에 여기 마 8, 그 다음에 여기 마 8이래. 마 3, 마 8, 마 15 이런 식으로 개수만 적어서 해주셔도 됩니다. 의미만 파악하면 되니까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차수에 대한 얘기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왔을 때 이 숫자 1을 없애기 위해서 1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1, 1, 3 이렇게 곱한다 보시면 1, 1, 3 이렇게 곱한 숫자를 쓰신 다음에 이거 그대로 뭐 하시면 될까요?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하나 내려오면 마이너스 8이겠죠. 한 번 더 갑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갑시다. 그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곱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한 번 더 가서요. 좀 더 내려갑시다. 그럼 여기도 이제 얼마 가냐면 자 이렇게 이제 빼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5를 한 번 더 씁시다. 그럼 마이너스 5를 더 쓰게 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나머지가 0이니까 끝. 근데 선생님 이렇게 됐을 때 얘를 그럼 어떻게 몇 차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냐면 너는 상수 자리, 여기는 상수.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어떻게 차수가 하나씩 커집니다. 너는 1차 자리, 너는 2차 자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몫이 이렇게 됐을 때 x제곱이 계속 1이니까 x제곱, 그
그 다음에 여기는 1차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상수는 마이너스 5입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들만 써서 이렇게 나타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는 작업들, 이렇게 된다는 것들, 이렇게 해도 뭐 별 상관 없겠다라고 이제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잠깐만요. 아까 우리 앞서 얘기했던 거 조립제법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시면 페이지 26쪽입니다. 자, 페이지 26쪽입니다. 자, 페이지 26쪽에 보면은 이제 조립제법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조립제법. 근데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좀 따왔는데요. 자, 조립제법이 뭐냐면요. 이렇게 쓰십시오. 몇 차식으로 나누냐면, 이거는 다른 차수가 아니고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입니다. 몇 차식? 1차식으로 나눌 때입니다. 자,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특히 꼭 쓰십시오. 1차식이면서 x의 개수가 얼마? x의 개수가 1인 경우입니다. x의 개수가 1인 경우인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쓰십시오. 나누었을 때 뭘 알 수 있는 방법이냐면은 목과 나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자, 이 조립제법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시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데, 이 하는 방법만 좀 알아두시면 된다. 하는 방법만. 원리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일단, 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을 x 마이너스 2라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입니다. 그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원래는 뭐 이거 앞에 거부터 하나씩 없애면서 3x 제곱 올리고 그 다음에 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과정인데요. 사실 이거를 뭐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적고요. 그 다음에 뭐 3 이건 적지 마세요. 마이너스 2 뭐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귀찮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자들이 이제 구하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개수들만 적는데 이 조립제법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나누기와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나누기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썼는데 조립제법은 여기와 반대로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이제 형태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나누는 피제수가 있습니다. 피제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부터 씁니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리고 만약에 3차, 2차, 1차 뭐 상수 여기는 이쁘게 나와 있지만 아까처럼 특정 차수가 빠져 있는 경우에는 그냥 0이라고 자릿수를 맞추셔야 됩니다. 0이라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할 수, 뭐 x-2로 나눴을 때 이 조립제법을 하는 방법은요. 일단 이 나누는 수가 제수죠. 그럼 제수가 0이 되는 수를 이렇게 씁니다. 다시 제수가 0이 되는 수를 이렇게 씁니다. 그럼 어떻게? 3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일단 3이 밑으로 떨어져요. 자, 처음에는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그냥 3이 떨어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밖에 있는 요 두 수들은 곱하게 됩니다. 그럼 2, 3은 6 이렇게 해서 곱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곱입니다. 그리고 요 안쪽의 라인에서 뭐 하냐면은 일단 더해 주십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밖에 좀 곱합니다. 2, 4, 8이죠. 그럼 8을 이 자리에 올립니다. 그 다음에 요 두 수를 더합니다. 9. 그러면 2, 9, 1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나머지가 얼마? 마지막에 이제 12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요게 뭐냐면은 자 마지막은 요렇게 박스를 해 주신 다음에 얘는 이제 뭐냐면은 나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머지. 그럼 요 밑에 있는 건 뭐냐? 요 밑에 있는 거는 목에 관한 얘기입니다. 목. 그 목에 관한 얘기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했냐? 아까랑 비슷합니다. 맨 마지막은 상수.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차? 1차항의 개수. 여기는 뭐의 개수? 3차항의 개수 이렇게 되더라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 여기랑 똑같죠, 그죠? 근데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요 앞자리 3은요.
그대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x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항상 얘는 목의 최고치항의 개수는 얘랑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 그대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자, 이 두 번째 숫자는요. 이 두 번째 숫자를 나중에 없애려고 하는데 이 두 번째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 뒤에 숫자랑 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 3은 6, 2, 3은 6 이렇게 나오게 되죠. 2, 3은 6. 그럼 요 6이라는 숫자와 그다음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이제 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수학자들이 여기 보시면은 밖에다가 이제 뭐라 적었냐면 원래는 x-인데 여기는 2를 적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더하기가 편해요, 빼기가 편해요? 당연히 더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원래 여기 마이너스 2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2하고 여기 빼기 해도 상관없는데 수학자들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재수가 0이 되는 수, 이 숫자 부호로 바꿔서 여기 플러스 2 적고 여기다 부호 바꿔서 원래는 여기 다 빼는 거죠. 이렇게 다 빼는 겁니다. 다 빼는 건데 야 귀찮으니까 야 이거 부호 바꾸고 원래 빼는 거 부호 바꿔서 그냥 더하기 하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와 3을 곱하면 여기 6인데 6을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마이너스 2랑 플러스 6을 더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랑 3이랑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 원래 이 자리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죠. 이 자리인데 원래 근데 빼고 하게 되면 플러스 6이랑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 마이너스 2고 원래 백인데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바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6을 더하니까 당연히 4. 또 4를 없애려고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또 4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또 2와 4를 또 곱하게 되면 이 숫자 8이 나오게 되죠. 8을 또 올려서 또 빼게 되면 플러스 8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내려온 수 9는 또 그대로 9로 올라가겠죠. 1이랑 곱해서. 그래서 이런 원리로 가는 게 이제 조립제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립제법 같은 경우에는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입니다. 자, 다시 몇 차식?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겠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잠깐만요. 조립제법 이거 배웠으니까 아까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2차식이 안 있으니까 안 되고 일단 조립제법 2차식으로 나눴을 때입니다. 1차식 x의 개수가 얼마? 1일 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잠시만요. 그 다음 넘어가서 요거 이제 별표했죠. 여러분 책에 보시면 26쪽의 하단에 보면 복층학습이 있습니다. 복층학습. 이 복층학습인데 이거 시험에 은근히 잘 내십니다. 이거 선생님들께서 왜 잘 내시냐면은 뭐 의미야 별거 없는데 굉장히 좀 애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거 한번 선생님이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거를 이렇게 쓰시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어 자체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fx는 일반적으로 함수 값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다항식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밑에 있는 식처럼 3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뭐 2라고 하나 줬습니다. 그럼 이것도 함수 값도 맞아요. 함수 값도 맞는데 우리는 이제 얘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과정에서 뭐라고 부를 수도 있냐면 x에 관한 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x에 관한 식. 그래서 x에 관한 식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x에 관한 다항식이다 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이 다항식으로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에 관한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다항식 fx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함수가 아니고요. 함수가 아니고 그냥 x에 관한 식이다. 그래서 다항식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fx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fx를 지금 뭘로 나누냐면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으십시오. fx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를 3x 플러스 1로 나눈다는 겁니다. 3x 플러스 1. 그러면 아까 조립제법 하실 때 꼭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조립제법은 몇 차식? 1차식으로 나누는데 그 개수가 1이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는 1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1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십니다. 그때 이제 몫을 이제 QX라 그러고요. 나머지를 뭐 R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여기서는 RX를 안 쓰고 R이라 쓰냐면요.
여기 이제 나누는 수가 이제 1차죠. 1차라고 했을 때 나머지는 1차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는 반드시 1차보다 작은 항은 반드시 상수항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R이라고 적겠습니다. 상수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얘보다 차수가 하나 작다. 다시 나머지는 제수보다 차수가 하나 작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항등식을 만들게 되면요. 3x 플러스 1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qx 쓰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뭘 쓰시냐면 r이라고 이렇게 항등식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수와 몫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더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하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할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얘가 1차식이잖아요. 1차식이니까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거를 1차식을 우리가 x의 개수가 1로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일단 3으로 나누게 되면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3분의 1로 바뀌게 되고요. 그 뒤에다가 3을 살짝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qx 플러스 r 이렇게 이제 바꾸셔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계속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겁니다. 이렇게 앞에 개수가 1이 아닌 상황이 있습니다. 1이 아닌 상황도 마찬가지로 조립제법으로 해보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x의 개수가 1이 아닌 상황도 조립제법으로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x 플러스 3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3qx다 라고만 쳐다보게 되면요. 우리가 쉽게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뭔지 이렇게 이제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위에 것처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책에다 적으십시오. 공책에다 적으십시오. 이건 다. 여기 이제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3, 마이너스 1, 6, 2 순서대로 적습니다. 여기 3이죠.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이쁘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조립제법 하실 때는 나누는 수, 즉 제수가 0이 되는 값을 여기다 적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맞구나. 그러면 처음에 요게 먼저 떨어집니다. 요게 먼저 떨어지게 되면 그냥 3 이렇게 되고요. 그럼 두 개를 이제 곱하게 됩니다.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럼 두 개를 요 안에서는 더하게 됩니다. 그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밖에서는 이렇게 이제 곱해 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얘랑 곱하게 되면 3분의 얼마? 2. 여기랑 다른 게 여기 숫자 바뀌었구나. 그냥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3분의 얼마? 20 되겠죠. 또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9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마지막은 박스로 치시고요. 요거 두 개 더하게 되면 9, 18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2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보십시오. 자, 이 책이랑 조금 다릅니다. 미안합니다. 요 보고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십시오. 쓰실 때는 fx라는 녀석이 바로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인데 여기에서 이제 나눈 게 지금 이 조립제법 할 때는 잘 들으십시오.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으실 때는 부호가 반대로 왜? x값에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0 되게끔 아시겠죠? 부호 바뀝니다.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여기 부호 바뀌는 거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랑 부호 바뀐다라는 거 일단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수 됐습니까? 상수. 그 다음에 여기는 1차, 여기는 2차의 개수다. 그래서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0이다 라고 이제 보십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마이너스 9분의 2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지금 x 플러스 3분의 1로 구한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x 플러스 3분의 1로 나눈 몫을 구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지금 여기 원래 3x 플러스 1로 나누면요. 몫이 원래 이렇게 나누는 거에 이제 3배가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3x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그냥 qx입니다. 몫이 qx인데 x 플러스 3분의 1로 나누게 되면 3qx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몫의 3배가 됐다는 거죠. 얘로 나눴을 때의 몫의 몇 배? 3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3배가 되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찾아본다면 여기 값을 싹 다 3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9분의 20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9분의 2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을
묶어서 앞으로 던져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몫을 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꼭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학년 중간고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fx를 이렇게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몫을 qx, 그 다음에 플러스 b라고 합시다. 자, 그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상수라고, 여기를 b라 하지 말고 r이라 합시다. 나머지는 상수라고 봅시다. 그럼 그때 우리가 이제 뭐냐면 조립자법으로 풀게 되면요. x 플러스 a분의 b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몫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a만큼 나눠줬죠. 그럼 반대로 여기는 a만큼 곱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곱해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조립제법으로 이렇게 조립제법을 구할 때는 우리 조립제법으로 구한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의 a분의 1배를 한 게 a분의 1배를 한 게 qx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는 아닙니다. 이렇게만 아십시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개념은 꼭 좀 아시고요. 암기가 필수입니다. 암기가 필수.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조립제법을 좀 하고 갑시다. 16번 가겠습니다. 16번 가시면은 조립제법 이용하여 다음 나눗셈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은 100% 조립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조립제법 반드시 1차식인데 계속 1인 경우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이제 볼 때 3차가 있죠. 그럼 3, 2차는 4, 그럼 1차는 없죠. 1차는 없을 때 자리를 비워줍니다. 그래서 0이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요 밖에 가는 수는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요 제수 있죠. 나누는 수. 제수의 요 값, 뒤에 있는 값의 부호가 반대인 값,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제 보십니다. 그러니까 즉, 얘가 0 되는 값을 여기다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그냥 떨어집니다. 얼마? 3. 그럼 2, 3은 6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는 곱하는 겁니다. 밖에는 곱하고요. 안에는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2. 자, 곱하면 4. 그럼 더하면 4. 곱하면 8.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3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때 목은 이제 뭐가 되냐면 요게 되겠죠. 마지막에 이렇게 쓰시고 요건 나머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rx라는 거, rx 말고 qx라는 건 이렇게 되겠죠. 3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겠고요. 나머지 r은 마이너스 13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간단한 조립제법은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고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여기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여기.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는 방법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적습니다. 2 마우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3 그러니까 3차 2차 1차 상수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쫙 쓰시고요. 아까 중요한 거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가운데 뻥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일단은 뭐 하시냐면은 이거를 조금 이따 다 부연 설명 드리겠지만 일단은 얘가 0이 되는 값을 그대로 적습니다. 얼마? 2분의 3을 적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대로 하십니다. 어떻게? 2가 떨어집니다. 툭. 자, 밖에는 뭐 하신다? 곱하신다. 그러면 3이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또 더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밖에는 또 곱하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2. 곱하게 되면 3. 그러면 두 개 더하게 되면 6.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잘 봅시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조립제법이라는 녀석은 x제곱에 계속 1로 나누었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는 2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qx를 적으실 때 얘를 이대로 적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적냐면 결과만 말씀드리냐면 이 앞에 숫자가 2죠. 그럼 2를 한번 나누세요. 2를 나누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다시 이 앞에 숫자가 2인 경우에는 몫을 이 숫자로 한번 싹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싹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R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6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요 I를요, fx라고 정의한다면 fx를 지금 뭔 짓을 했냐면은 x 플러스 2분의 3으로 지금 나눴대요. 누가? 이 친구가요. 이 조립제법의 방법은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나눈 겁니다. x 마이너스 3. 이거 보고 조심하세요. 이거 그대로 적으시면 안 되고 이거 바꿔서 적어야 됩니다. 그럼 뒤에는 원래는 2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2하고요. 나머지는 6인데요. 잘 보세요. 요게 우리가 지금 요걸로 나눈 게 아니라 지금 2x 플러스 3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여기 2를 몽창 묶어서 요 앞으로 던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요 앞으로 건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2를 곱하게 되면 2x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반대로 여기는 2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여기다 2를 곱하고 여기 2를 나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원래대로 되돌리려 그러면 여기는 곱하기 1이 해주고요. 여기는 곱하기 2분의 1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야 원래 값이 변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니까 만약에 앞에 있는 수가 2라 그러면요. 이렇게 나중에 필기하실 때 전체 개수를 다 2로 나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싹 다 2분의 1로 나눠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문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로 나오는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fx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었을 때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보세요. fx가 있는데 얘를 2x-1의 제곱으로 나눈대요. 그럼 지금 하는 거는 항등식 세우는 겁니다. 그럼 몫을 이제 qx 그 다음에 나머지를 rx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소양이다라고 보시고요. 이거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게 한 2개월 지나면은 다 까져먹어요, 진짜. 정말 많이 까져먹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해놓은 이유도 다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QX, RX가 있을 때 당시 FX를 이제 뭘로 나누시냐면 잘 보세요. 2, 그 다음에 x-2분의 1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보고 나머지는 뭐냐 이거죠. 됐죠? 그럼 이제 봅니다. 어떻게 보시냐면 이거 딴 거 아니고요. 식변형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안의 수가, 제곱 안에 있는 수가 x-2분의 1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쓰시는 게 뭐냐면은 여기 2를 밖으로 묶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거 이렇게 해볼게요. 2x-1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요. 2를 묶어내면 2하고 x-2분의 1의 전체 제곱이죠. 그럼 결국에는 분배하게 되면 4하고 x-2분의 1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4 x-2분의 1의 제곱 이 문제는 지금 어디 있냐면요. 아 맞다 이거 설명을 안 들었다. 30쪽에 5번입니다. 이 문제 30쪽에 5번인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몫은 있다 그대로 QX 그 다음에 나머지는 RX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니까 얘는 2로 나눴죠. 그러면 여기 앞에 2만 놔두고요. X-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2QX 이렇게 묶어도 되겠죠. 왜냐면 2를 반을 쪼개서 왜냐면 4는 2 곱하기 2잖아요. 그럼 이 반을 쪼개서 이 뒤로 붙여준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는 곱하는 거니까 별 문제는 없죠. 그러면 나머지는 RX다. 이렇게 되겠는데,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나머지의 변화는 전혀 없죠. 나머지의 변화는 없고요. 몫은 당연히 2배만큼 늘어났으니까 EQX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fx나 여기 fx나 같으니까 모양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시다가 이해 안 되시면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자, 잠깐만요. 17번이 어디 갔지? 잠깐만요. 필수에 17번이 빠졌네.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9쪽 가셔가지고 17번인데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이 내용의 흐름에 좀 맞게 하려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29쪽입니다, 페이지.
자, 얘를 x로 3x, fx를 x-3분의 2로 나누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각각 이렇게 정리해야 했을 때, 이걸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때는 일단 항등식을 세웁니다. 뭐라고요? 직접 못 나눕니다. 그래서 항등식을 세웁니다. x-3분의 2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qx, 그 다음에 여기를 r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를 3x-2로 나눴을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가장 간단하게는 새로운 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식을 가지고 만든다. 왜? 이때의 목과 나머지를 변형을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둔다 생각하고 요 식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변형시켜 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변형시킬까라고 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한 게 여기에다가 뭘 곱하게 되면 3x-2가 될까요? 전체적으로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갑자기 곱하기 3배 해버리면 원래 값이랑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값이랑 같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뒤에는 3분의 1을 곱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fx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여기다 3을 곱하게 되면 3x-2,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1 qx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로 나누었다라고 봐도 되겠죠. fx를 3x-2로 나눴을 때 몫은 여기에 목에 3분의 1배다 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r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다 쓰실 때 요거를 좀 정리하실 때 자, 나눈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눈다라는 얘기는 어떤 다항식을 자, 보십시오. 다항식을 이렇게 좀 적으십시오. 다항식을 재수로 묶어낸다라는 개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묶어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3x-2로 나눈다는 얘기는 이 fx를 3x-2라는 요 인수로 묶어버린다는 거죠. 묶고 나머지는 이렇게 더해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까지 해봤고요. 일단은 요까지 해봤고 뭐 이제 넘어가 쳐가지고 30쪽, 31쪽은 여러분들이 일단 푸시기에 약간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몇 가지는 뭐 설명을 좀 드리고 가고 싶어요. 일단 실력 32쪽 가시면은 실력업은 아직까지는 손대기는 좀 그렇고요. 이거는 나중에 시험 대비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놔두시고요. 일단은 30쪽 가봅시다. 30쪽 가면 6번 문제가 있는데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때 이제 문제는 그냥 목과 나머지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보십시오. 조립제법은요. 얘가 얼마? 2가 있을 때 안 되죠. 조립제법 원래 x의 개수가 1일 때입니다. 그래서 일단 0이 되는 값을 여기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얘가 몫이죠. 그럼 몫이 그대로 뭐 2x제곱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기는 상수 1차, 2차인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여기 2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드렸죠. 그때는 싹 다 2로 이렇게 한번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몫은 x제곱 플러스 3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숫자가 이제 바뀐다 그래서 뭐 큰 나머지가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앞에 x가 2가 있죠. 이렇게 2가 있는 경우에는 몫을 그냥 2로 한번 나눠주시면 됩니다. 왜? 이때는 조립제법은 x의 개수가 1일 때만 쓰는 방법이므로 몫이 당연히 바뀐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아이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 뭐 이러신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 10번이랑 그 다음에 11번 이렇게 있는데 12번까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이디어만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이디어만. 그래서 필기는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냐면 x-y 제곱 그 다음에 y-z 제곱 그 다음에 z-x 제곱으로 식변형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공부를 제대로 하신 거고요. 이 식을 봤는데 아무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이렇게 나왔을 때 선생님 x-y 집어넣고요. x-z 여기 집어넣는데 지금 얘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묻는 친구들이 많아서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x-y가 루트 3이라 보시고요. 그 다음에 x-z가 2라고 보시면요.
이 두 개를 만약에 빼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빼게 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z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루트 3 마이너스이겠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게 되면 y 마이너스 z는 얼마다?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해서 아이디어로 캐치하세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몇 승입니까? 12승이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보시냐면 x, y, z는 분명히 0이 아닐 겁니다. 왜? 분모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어느 것도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그냥 x, y, z를 곱하면 x, y, y, z, zx의 형태로 이제 식이 변하게 됩니다. 양변에 그냥 x, y, z를 곱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때 얘가 이제 뭐예요? x제곱, y제곱, z제곱이요. 2라고 보면 식변형으로 이게 충분히 두 개를 연립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에서 뭘 뺍니까? 2x, y, 2yz, 2zx를 빼게 되면 x제곱, y제곱, z제곱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은 뭐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0번인데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보셨을 때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될지는 감이 안 잡히시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공통인수로 묶든지 뭔 짓을 하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 이제 문제를 풀어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보고 이렇게 하나 보고 이렇게 하나 보여요. 일단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요걸 이렇게 하나 묶고요. 됐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zx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z 하나 나오겠고 그 다음에 xy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선생님 여기서 뭐 공통일수도 없는데 뭐예요? 선생님 여기서 인수분해 하려는 게 아니고 왜?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 식변형 할 겁니다. yz 하고요. 여기다 yz만 있고요. x 넘어가면 yz는 1-x. 그 다음에 여기는 zx 하고요. xz만 남으면 1-y로 식변형 가능하겠죠. 어떤 얘기냐면 x하고 z만 남고 y만 여기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xy 하시고 여기는 1-z로 바뀐다라고 보시면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xyz, 마이너스 xyz, 마이너스 xyz. 그러면 여기는 yz, xz, x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xy, yz, zx, 마이너스 3, xyz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두 개가, 여기 벌써 나왔죠. 2고. 그럼 여기는 3이니까, 뭐, 대입만 적절하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겠다라고.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인수분해 하려고 일단 무진장 애를 씁니다. 무진장.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아니고 식변형입니다. 이렇게 쓰십시오. 이런 것들은 식변형이다. 그래서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풀더라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식변형에 관한 문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방법과 비슷하게, 아까 컨셉과 비슷하게 식변형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절단납니다. 이거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래서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뒤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마이너스 3abc가 있을 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때 이거 가지고 지금 뭐 하시냐면은 이거 가지고 아까랑 비슷하게 요거를 식변형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31쪽이죠. 31쪽. 31쪽 하는 건데 여기에서 뭐 전체 제곱식인데 와 x 호수의 계수 구하여라.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면 여기 꼴랑 제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제곱시키고 이렇게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 요까지만 정리하고 뚜루룩 뚝뚝뚝 이렇게 해봅시다. 어떻게? 100
x의 100승까지 이렇게 하고요. 제곱이니까 한 번 더 적읍시다. 1 플러스 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뜨르륵 뜩뜩뜩 100 x의 100승이라고 적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걸 적냐면은 x 고성의 개수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뭐 특별한 방법이 있어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직 처음 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x 고승이 되려면 여기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4x 4승까지만 적읍시다. 여기도 4x 4승까지만 적읍시다. 그럼 얘가 이제 뭐랑 곱해야 되냐면 얘를 유일무이하게 얘만 곱해가지고 나오고요. x 고승이.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잘못했다.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지우고 다시 합시다. 잠깐만요. 여기 x 5승까지 적읍시다. 선생님 잘못 적었다. x 5승. 5x 5승까지만 적고 뚜루룩 뿌뿌뿌. 그럼 여기도 지웁시다. 그냥. 지우시고. 여기다가 5x 5승하고 뚜루룩 뿌뿌뿌. 이렇게 이제 간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될 수 있는 게 얘는 여기 넘어서는 이제 곱해가지고 1은 될 수 있는 게 없고요. 5승이 되려면 요거 하나, 여기는 요거 하나, 여기는 요거 하나, 얘는 요거 하나, 얘는 요거 하나, 얘는 요거 하나 곱하면 x 5승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뭐 특정항의 개수를 구한다 그러면은 이 지금 점점점 뒤에는 볼 필요가 전혀 없겠죠. 왜 x 5승이 나올 수 있는 건덕지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만 끊어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걸 좀 센스 있게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0승까지 있다 그러면 에이 뭐야 우리 꼴랑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x 5승까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셔도 똑같습니다.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플러스 4x 4제곱 플러스 5x 5승의 제곱이다. 이렇게 센스 있게 보는 친구도 있어요. 왜? 어차피 여기 식의 정계식의 5승이나 여기 식의 5승의 정계식의 x의 5승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스 있게 보는 친구들은 이렇게도 보더라. 왜 뒤에는 커지면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센스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이제 보시고요. 일단은 이 내용이 좀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고 아예 복잡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한마디만 딱 드릴게요. 집에 와서 꼭 복습하세요. 특히 이런 고등학교 1학년 파트의 나눗셈은 특히 조립제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능 보는 그날까지 대학 입시하는 그날까지 무조건 기본적으로 머리에 탑재되어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고등학교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앞에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오늘 한 거 집에 와서 제발 부탁인데 복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드려서 미안하긴 한데 일단은 여러분들 복습을 꼭 하셔야만 고등학교 와서 좋은 점수를 얻고요. 또 대학 진학하는 데 좀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좀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